잠자는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TV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화장실 갈 때 외에는 항상 방송에 노출되시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수님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가수 김용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신 후에 좀 커피도 좀 편하게 드시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또 무거운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또 더 무거운 화폐개혁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또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또 뭐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전공은 원래 이쪽 북한 경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표문을 제가 작성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또 이런 발표문을 작성한다는 것이 저희 이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역 침범을 한번 해서 여기에 지금 북한 경제 전문가이신 박사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7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개혁과 북한사의 변화 전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 시점에서 화폐개혁의 그 성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봐야 화폐개혁이 북한사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유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이 100대1 교환 관련된 그 이상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우리 NGO 단체들이랄지 또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중국의 소식통들이랄지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구체적인 발표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전망과 중장기적인 전망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화폐개혁의 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수혜계층을 최대한 만들고 피해계층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뭔가 체제의 어떤 안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북한은 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와는 무관하게 의도는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혜계층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랄지 여러 가지 이 북한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 안정화시키면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북한 체제 전반에 저항하는 집단이랄지 세력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불만이 있는 세력들 또는 그런 계층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시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들이 그 상황을 감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또 이 화폐 개혁의 어떤 성과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시장 세력들의 어떤 그 성장을 또 꾀하는 이런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인 전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한 경제의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전 사회적으로 이 시장 거래 상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경제를 다시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10여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91년도 정도나 또는
94년도 7월 8일 김주석 사망 이후 상황부터 보더라도 거의 한 15, 16년 정도까지 온 이것들을 화폐개혁으로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계획경제로 돌아간다. 이건 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에서는 특권적인 어떤 그 외화랄지 또는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구조의 제일 정점에 있는 그룹들은 앞으로도 이런 앞으로의 어떤 시장화 이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시장 세력들 중간 도매상이나 소매상, 가내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그들의 영역까지 최고점에 있는 무역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관료들 이들이 이 역할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화폐개혁을 했는데 화폐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많은 부분 지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취약하다. 그렇게 보면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랄지 우리 남한이랄지 또는 미국이랄지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공급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화폐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화폐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로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오늘도 지금 개성에서 평가회의가 있고 내일까지 열립니다만 오늘 이야기된 것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 저녁 이야기까지 보면 많지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군사적인 문제랄지 국방위원회에 관련된 성명과 관련된 이야기 전혀 없고 상당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진중한 대화들이 오고 갔다. 평가와 관련된 개성공단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본다면 상황 자체는 북한으로서 남관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물론 김병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남관계에서의 군사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엄포형 속도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이 남관계 경협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화폐 개혁의 결과로서 그러한 것들이 또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관계도 저는 화폐 개혁이 일정 정도 북미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 북중 관계의 심화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다 더 강하게 북중 간의 경제 협력 구조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북한의 국가 능력을 시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 부분에서의 환경들을 보다 개선시키는 조치를 통해서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주민생활의 개선들을 이루어내면서 자신들의 어떤 처지 안전 보장을 끌어내고 이런 좀 더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신들의 체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그런 공급이랄지 또는 전반적인 어떤 체제 안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확보해내는 이런 쪽으로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이런 지금 북한의 상황 자체가 대단히 취약해졌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화폐개혁 이후의 흐름도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전반적인 어떤 핵실험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조급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완전히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개방적으로 또는 북한의 상황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붙이기보다는 북한이 약간 빠져나갈 구멍도 좀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나서 북한을 그 핵 문제랄지 또는 남관계 물론 정상회담까지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